그 전북대학교 한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갈취하고 연구비 횡령까지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자가 쓴 논문에 자신의 친오빠를 공저자로 기재하였고, 그 논문이 등재되고 8개월 뒤에는 국제학술제 메일을 보내서 제1저자인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넣었습니다. 즉 논문 저자 4명 중에서 3명을 삼남배가 차지한 것입니다. 이 교수가 저지른, 제가 만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만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에게 그 제1저자 학생에게 자기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교는 물론 통원 치료를 지시하는가 또는 2년간 자기 대신 대리 강의까지 하도록 시킨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전북대 인권위에서도 각종 부당 지시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이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실제 논문에 참여한 제자의 성명을 제거할 의도는 아니었고 순간적 착오로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수는 앞서 말한 논문 외에도 5개의 논문에서도 같은 식으로 자신의 친오빠와 동생을 무단으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그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총장께서 연구 부정행위로 한 번, 또 인권 침해로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학교 징계위가 감봉 2개월이 경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의결서를 보니까 연구 부정 행위만 인정했을 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전북대의 인권위 결정을 무시하고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당 교수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서 경징계를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서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6건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연구비 편취까지 한 것이 중대 비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북대는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가르치기를 해달라는 강사에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교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면직 그리고 형사고발까지 했으면서 온갖 연구 부정 행위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까지 한 교수는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2개월의 감봉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 이런 처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나오셨죠? 네. 교육부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했는데 정직 1개월로 결정했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 교수는 지금 제자들에게 대리 강의를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논문 심사비 그리고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좀 받았고 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서 약 2,940만 원을 인출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의성과 추가적으로 드러난 비행위들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이 과연 교수라는 직함은 달고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고 교육위의 징계도 1개월 정직 1개월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이 사안에 비쳤을 때 굉장히 약한 징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지금 교육위로부터 7월 12일 날 정직 1개월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고 8월 17일 날 그것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통심사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총장님, 전북대는 일전에도 한 교수가 연구비를 편취하고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등
비행위를 저질러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교수들의 비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가 생기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는 결국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북대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마저 성명서를 내면서 해당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해임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임명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수에 대한 교수들의 성명서, 학생들 성명서대로 직위해제를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는 것이 학내 정상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싶었는데. 절민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우리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을 수행한 교수에 대한 징계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에서는 해당되는 교수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징계에 해당될 만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을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했지만 결과적으로 감봉 2월에 경징계가 되었고요. 저희는 이에 불복해서 교육부에 특별징계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 연구 부정의 시효인 3년을 지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 부정에 관한 부분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사건은 연구 부정 시효를 연구 부정에 관한 징계 시효 3년을 지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로 들어서 그 자녀를 부정 입학시켰던 교수 그리고 연구비 편취했던 그 교수는 이미 징계가 완료돼서 2021년 3월에 해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성추행이나 인권 문제에 관련돼서 최근에 상당한 수의 교수를 해임해서 연구 부정이나 인권 문제 또 이런 성폭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이말레 교수 말고 그 오빠와 동생도 이제 같이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영gun 교수는 전북대 병원 소속이더라고요. 그죠? 이분이 이전에 이제 임상 교수였다가 지금 기금 교수인데 이 기금 교수가 되는데 이 자기네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저지른 연구 부정이 저질러진 논문을 실적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영gun 교수 같은 경우는 전북대에서 이말레 교수와는 다르게 또 불문 경고 처분을 했더라고요. 과연 이제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같이 작성을 했는데 이런 식의 징계 결과 불문 경고가 타당한 건지,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연구 부정 논문을 실적으로 해서 기금 교수로 신분을 바꾸는데 활용한 것에 대해서 전북대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이말레 교수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근무를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고 조치가. 그런데 문제는 이 이말레 교수 밑에 석박사 과정에 4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제자들과 석박사 논문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에 또 고민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 녹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도 교수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서는 이말레 교수가 지도 교수로 있는 그 4명의 석박사 과정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 차원에서 좀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을 말하자면 제대로 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말레 교수의 동생인 이현근 교수가 논문에 이제 공저자로 들어있는 부분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도 이게 징계 시효가 지난 부분이어서 징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현근 교수가 쓴 논문이 공저자로 참여했는데 과연 공저자로 참여한 부분이 연구에 적절한 기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경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로 징계위원회에서도 불문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금 교수가 된 것은 제가 시점은 정확하니 모르지만 실제로 이말레 교수 건이 사건화하기 전에 이미 기금 교수로 바뀐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지도에 관한 것은 이말레 교수 학생은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하는 나갔다 분야의 그러고 다른 교수로. 교수님께 예. 지도 교수를 변경을 했고 학위 논문이 거의 만료된 시점이나 또 학위를 꼭 이말레 교수에게 받아야지 이 논문이 완성도가 높겠다는 학생 4명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율 의사를 존중을 했고요. 최대한 학교에서는 이말레 교수의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문 지도를 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려하지 않고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이말레 교수가 정직 1개월에 징계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재판이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서는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거는 사실 대학의 그 권위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안여하게 우리가 대응하면 이말레 교수를 지키려다가 대학 전체를 다 무너뜨린다 이런 네. 의견을 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징계 시효가 지났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유중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저도 중징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고 특히 이 부분이 인권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연구 부정 이외에 인권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대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립대학에 있는 징계위원회는 총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 학내 위원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입니다. 변호사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독자적인 판단하는 법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총장이 압력을 행사해서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